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에 재학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제가 이번 학기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하고 만든 프로젝트로 자바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채팅방을 구현하는 것이 제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우선 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앞서서 한 유튜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동빈나라는 유튜브 채널은 나동빈씨라는 프로그래머께서 개설한 채널로 컴퓨터 전공에 관련된 이론들이나 각종 프로그래밍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번 시간 이 자바 FX를 이용해 채팅방을 만드는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참고하였으며, 이 동영상을 이용해 제 프로젝트 구현하는 데 큰 틀을 잡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컴퓨터 공학 전공에 분야에 계신다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참고하여 공부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채팅방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로서 이 채팅방의 기능을 담당할 서버와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 기능을 수행할 클라이언트로 두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서버의 시작과 클라이언트들의 접속을 담당하는 메인과 클라이언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메시지를 다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시켜주는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스윙으로 구현한 GUI 창이 나타나면서 이 GUI 창에서 서버 IP, 이 서버 포트 텍스트 필드에서는 서버 포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밑부분에 시작하기 버튼을 통하여 서버를 시작하고 끌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종료하기 버튼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위에서 입력하였던 서버 IP와 서버 주소를 포트 주소를 가지고 서버를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언제 시작하였는지 시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시작한 와중에는 서버 IP와 서버 포트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편집을 원한다면 서버를 종료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기 버튼으로 바뀌면서 서버 IP 주소와 서버 포트를 편집할 수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IP 주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프로젝트 목표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채팅방 프로젝트로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로 이용하는 채팅방과는 약간 다릅니다.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서 열고 싶은 포트를 컴퓨터 방어벽 차원에서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 만약에 자신의 컴퓨터가 공유기를 경유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공유기에서도 자신의 IP 주소에 맞춰서 포트 포워딩 작업을 통해 포트를 개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 저희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은 IP 타임이라는 공유기를 경유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하려면 해당하는 포트를 컴퓨터 방화벽 차원에서 열어주는 작업과 동시에 이 해당하는 내부 IP 주소에 이 해당 열고 싶은 포트를 포트 포워딩하는 작업을 통해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측의 내부 IP 이 192.168.0.38이 아니라 네이버에 접속하는 경우, 즉 외부 IP, 다른 사람 컴퓨터에 표시되는 외부 IP를 통해 입력하여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잠시 후에 설명드릴 클라이언트 부분의 서버 IP 주소에는 이런 숫자 말고 영어로 된 주소들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도메인을 손쉽게 말하면 www.naver.com과 같이 이런 숫자들 말고 영어로 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단어들로 구성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도메인입니다. 저는 이때 IP타임 062의 자체 DDNS 도메인 만드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 외부 IP를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 도메인을 입력함으로써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 서버에서 해당하는 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내부 IP와 제가 열고 싶은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하고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과정을 필요 없이 나는 외부에서 접속이 필요 없고 로컬 네트워크끼리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버 IP 주소에 이런 숫자 말고 127.0.0.1 루프백 주소, 즉 로컬 호스트를 입력해서 연결을 시도하면 클라이언트에 있어도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상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127.0.0.1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 연결해서 로컬 네트워크끼리 채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자바의 스윙을 이용해서 GUI를 구성하였으며, 아까 전 서버 GUI와는 다르게 접속하는 유저 이름, 그리고 서버 IP 주소, 서버 포트 주소,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는 버튼과 접속하였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의 이름을 먼저 사전으로 입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서버 측도 같이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아직 제가 서버를 실행하지 않은데 접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클립스 디버그 콘솔 창에서는 자바 소켓이 커넥트가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서버 측, 즉 서버 소켓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상에서는 접속을 시도하고 실패했을 경우 화면상에 서버 접속에 실패했다고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유저에게 서버 접속에 실패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유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재원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아니면 서버 측의 서버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고 서버의 재원을 이상하게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서버에 접속하였을 때 소켓이 널이라고 뜨면서 잘못된 재원 가지고 입력했을 경우 서버 접속에 실패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P가 이상한 곳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버 접속 실패하였다 뜹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서버가 시작되어 있고 재원을 제대로 입력하였을 경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접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쳤을 때 서버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버 측에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의 채팅에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메시지를 입력하여 엔터키를 보내면 바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구현하였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를 누르면 도배가 돼서 사람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인 상태에선 엔터키를 눌러도 메시지가 보내지 않게끔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이 점점 쌓이면
자동적으로 포커싱을 밑에 두어서 새로 갱신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바로 알 수 있게끔, 사용자가 알 수 있게끔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로써 새로 오는 메시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아까 오래전에 썼던 채팅 기록을 알고 싶다 하시면 올려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버에 메시지가 전달된과 접속을 확인하였으니 이번엔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유저 이름을 홍길동으로 설정하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클립스의 디버그 창에서 클라이언트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때 홍길동 측에서 인사를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이름을 로그인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답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두 번째 홍길동이라는 유저 이름을 가진 클라이언트에서도 메시지가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저의 이름을 유재석으로 하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접속이 완료되었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냈음 동시에 다른 클라이언트 상의 채팅에서도 유재석 씨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재석 씨의 클라이언트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정상적으로 채팅방의 기능이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버 만약에 사용이 끝나고 서버 접속을 종료하게 됩니다.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버로부터 연결을 끊고 채팅방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상적으로 퇴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속 종료와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로컬 네트워크, 즉 제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끼리 접속이 되는 것과 채팅 기능입니다. 이제 제 궁극적인 목표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노트북을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제 노트북에 이클립스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노트북의 네트워크에 제 핸드폰의 데이터를 이용한 핫스팟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로써 제 노트북은 외부 환경이라는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때 노트북 차원에서 유저의 이름을 외부 접속자라고 설정하고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클립스 상에서 클라이언트 접속, 다른 제 서버 측 컴퓨터에 같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IP 주소가 192.168.0.1로 내부 IP를 표시하는 반면에 제 노트북, 즉 제 핫스팟을 이용해 접속한 노트북의 클라이언트의 경우 223.39.139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채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트북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노트북에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 노트북에서도 유재석 씨가 보낸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구현한 채팅방 프로그램 기능에 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